소리경기 2026년도 3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경기입니다. 소리경기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녹음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신청 문의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유선 031-213-7722를 누르신 후 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리경기는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 매거진 메뉴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 바로가기 GGKBU를 입력하신 후 웹 매거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청취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소리경기 구독회원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기도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경기 2026년 3월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경기 차례는 파트 1은 경기도 이야기이며 파트 2는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복지뉴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경기 2026년 3월호 파트 1 경기도 이야기. 경기도 역대 최대 2,353억 원 투입 1만 115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 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 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25일 밝혔습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 원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 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해 현장 실무 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3.8%보다 더 높은 도정 목표인 5%를 달성하도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청년 인턴제, 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월 3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 불명자,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 초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와 거주기간 확인 후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다만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 파고다 인터넷 강의, HSK 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곳입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 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 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 3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을 인정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1인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 1644-2122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3년 7월 최초 시행했으며 지난해 참여자 270명을 조사한 결과 84.8%가 신체적 건강이 개선됐다고 응답하는 등 건강, 활동 지표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요금 수준의 요금으로 탈 수 있는 경기 복지택시 이용자 지난해 첫 100만 명 돌파. 버스 요금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가 지난해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 수가 105만 6,054명을 기록했다고 2월 26일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26,858명에서 10년 만에 이용자 수는 39배, 참여마을은 2015년 88개에서 2025년 867개로 9.8배 늘어났습니다. 수요 응답형 복지택시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농촌이나 산간지역, 도심 외곽지역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이용자는 시군별로 정한 버스 요금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택시 요금 차액은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복지택시가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생활 필수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승객이 줄어드는 시간대 수요를 보완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장보기 등 생활 이동 수요가 많은 평일 낮 시간대 택시 운행이 늘어나 지역 택시에는 운행 확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호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작정 대기하거나 빈차로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이 같은 수요 응답형 택시 사업에 총 10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는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경기복지택시에 15억 4,800만 원, 국토부와 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에 78억 원, 농식품부와 군이 운영하는 농촌형 택시 9억 6,800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역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운행구역, 운행시간, 이용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을 사용자 중심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2026년에도 지역 맞춤형 운영을 강화해 도민의 이동권을 더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나에게 도움 주는 경기도 정책 확인. 경기도가 도민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 경기도 사용설명서의 이름을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변경하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사용설명서는 개인 특성을 선택하면 맞춤형 혜택을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민이 개인 상황에 맞는 수혜 정책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 누리집과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사용설명서는 취창업, 보건, 의료, 돌봄, 주거복지 등 관심사항과 연령대, 재직 여부, 장애 여부, 사회배려 대상자 여부 등을 선택하면 관련된 도의 정책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도는 사용설명서라는 이름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누구나 이름만으로도 어떤 서비스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서비스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해 141개였던 혜택 내용을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경기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해 163개로 늘렸습니다. 또 관심사항과 개인 특성을 선택하지 않아도 생애 주기별 대표 정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 포인트 지원, 어르신 방문 구강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 연령대별 주요 정책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혜택의 상세 설명은 정부와 경기도 공식 누리집으로만 연결됩니다. 가짜 앱이나 사이트로의 접속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맞춤 혜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를 검색하거나 전용 웹주소 gg.cont/cont/manuar에 접속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서비스 확대에 맞춰 오는 3월 3일부터 27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는 도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달버스 제시동건 김동연. 키워드는 집중, 소통, 체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24일 광교 경기 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 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 과제에 집중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 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2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경제, 민생과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도내 주요 정책 현장이나 시군 현안이 있는 곳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 국회 토론회,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예산 연계, 기관 협력 등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 접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관리를 추진합니다. 첫 번째 방문 주제는 주거복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5일 남양주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및 노후 신도시, 원도심의 비전을 발표하고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이틀 후인 2월 27일 용인시에서 진행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정으로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의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월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시대 재택의료센터 2회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 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 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의료 사업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 예방을 통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택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컨설팅, 보건소, 의료기관,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시행 이전에 제도, 현장,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돌봄 의료 기반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경기도가 통합돌봄도시로 앞장서 실현.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 요양, 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 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돌봄 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대 인프라는 우리 동네 방문 돌봄 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 요양 원스톱 패키지,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 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 복귀 적응 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 복귀 치료 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도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 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 통합 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시군은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월에서 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통합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 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 화성 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 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철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 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추진. 올해 1275가구 지원 목표.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주거 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되었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아동 동거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 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도 지원하여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이주 후에도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상담부터 주택 물색, 이주 및 정착 후 사후 관리까지 주거 상향의 모든 단계를 동행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했습니다.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경기 주거복지 포털 지역별 센터 안내를 참조하여 거주지 인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리경기 2026년 3월호 파트 1 낭독을 마칩니다. 소리경기 2026년 3월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파트 1 낭독의 양혜선입니다.
소리경기 2026년 3월호 파트 2면을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모집 이용자 지원사업 오카리나 교실 소리담 참여자 모집 동대문 시각특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오카리나 교실 소리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내용 오카리나 악기 교육 발표회 참여 11월 중 2. 일시 2026년 3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 90분간 3. 장소 복지관 3층 프로그램실 4. 대상 및 인원 시각장애인 8명 5. 이용료 월 만원 6. 모집기간 상시 접수 가능 7. 기타 오카리나 개인 지참 필수 8. 신청 및 문의 자립지원팀 070-4488-5408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참여자 모집 종로 인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동료 상담에 참여할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같은 장애를 공감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털어놓음으로써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거 뭐 있을까? 요즘 안 풀리고 답답한데 이야기할 곳이 없으신 분들, 소통만이 해답이다라는 명제하에 종로 인명센터 상담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사업 누구라도 함께 누리 2. 신청 자격 장애인 복지법상의 만 18세 이상 중증 시각장애인, 중증 신체적 장애인 포함 3. 상담 횟수 및 시간 횟수 최대 15회, 기초 5회, 기본 5회, 심층 5회 시간 9시부터 16시까지 오전 오후 중 원하는 1시간 내용 및 주제 상담가와 참여자가 함께 결정 4. 프로그램 참여 특전 참여자 수당 지급 15회차 상담 종결 시 최대 7만 5천 원 다른 센터에서 동료 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자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연계, 자아 존중감 척도 및 다양한 심리 검사 지원 5. 상담 장소 종로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지역사회 6. 상담 진행 과정 가. 프로그램 전화 접수 나. 참여 일정 조율 및 상담가 매칭 다.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포함 작성 및 기초상담 5회차 라. 상담 연계 욕구 재사정 및 기본상담 5회차 마. 종결 준비 및 심화상담 5회차 추가 진행 7. 문의 및 접수 종로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미숙 전화 070-8805-5082 8. 기타 사항 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기초반 모집 안내. 부천시 해밀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기초반을 운영합니다. 점자를 전혀 모르는 분도 참여 가능한 기초 강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 강의명.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기초반. 2. 기간 및 장소.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해밀도서관 프로그램실. 개강일 3월 12일 목요일. 3. 내용. 시각장애인 대상 한글 점자 기초 강의 총 30회. 4. 비용 무료. 5. 문의 032-650-4642 대체자료 제작팀. 시각장애인 지하철 내비게이션 앱 세임 런칭. 안녕하세요. 노베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스크린 리더 사용자분들을 위해 우리 앱이 제공하는 5가지 핵심 기능부터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세임 앱의 5가지 핵심 약속. 소음 걱정 끝. 현재역, 다음역 정보를 내 휴대폰으로 직접 몇 번이고 다시 듣기 가능. 자유로운 여가. 백그라운드 지원으로 유튜브 음악 감상 중에도 하차 환승 알림 제공. 오탑승 방지. 반대 방향이나 엉뚱한 열차를 탔을 때 즉시 경고 알림. 간편한 도움. 전국 모든 역 대합실 전화 연결로 이동 지원 픽업 요청 가능. 맞춤형 접근성. 스크린 리더 최적화. 자체 확대 및 고대비 시청각 설정 지원. 이제 지하철에서 마음 편히 음악 들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지하철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을 놓칠까봐 이어폰 한쪽을 빼고 귀를 기울여야 했고, 혹은 잘못 탔을까봐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묻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불안함과 피로감을 끝내기 위해 오직 우리만을 위한 지하철 내비게이션 세임이 태어났습니다. 1. 방금 무슨 역이라고 했지? 이제 휴대폰에 물어보세요. 웅성거리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묻히셨나요? 세임은 현재 역과 다음 역 정보를 휴대폰으로 직접 들려줍니다. 놓쳤다면 언제든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세요. 몇 번이고 다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2. 유튜브 음악 감상? 이제 하셔도 됩니다. 백그라운드 완벽 지원.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세임을 켜두고 평소처럼 유튜브 보관함에 음악을 즐기세요. 화면을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차역과 환승역이 다가오면 세임이 알아서 톡톡히 알려주니까요. 3. 이게 아닌데? 잘못하도 즉시 알려주는 안심 알림.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인 반대 방향 탑승이나 엉뚱한 열차 탑승 시 세임은 경로를 이탈하면 즉각 알림을 드립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4. 전국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도와주세요. 모르는 역에 내려서 막막할 때 일일이 전화번호 찾지 마세요. 앱 안에서 전국 모든 대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리 연락해서 픽업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5. 눈이 편한, 귀가 즐거운 맞춤형 설정. 스크린 리더, 보이스오버, 톡백 최적화는 기본입니다. 저시력분들을 위한 자체 확대 기능과 고대비 설정까지 여러분의 환경에 딱 맞게 세팅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베이 코퍼레이션은 시각장애인에게 지하철 이용이 더 이상 고단한 도전이 아닌 편안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모든 기능을 14일간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 기간 이후에도 껌 한 통값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2026년 교육재활사업, 외국어 교육, 재택교육, 교육생 모집.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회화 교육, 영어 회화, 일본어 회화를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괄호 1. 교육명,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 외국어 교육, 영어 및 일본어 회화. 괄호 2. 교육장소, 재택교육, 외국어 회화 음성 자료를 교육생 재택으로 발송. 괄호 3. 발송 방법, CD 우편 발송 또는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등으로 음성 파일 발송. 괄호 4. 교육 일정 3월부터 11월. 괄호 5. 교육 과목, 영어 회화 및 일본어 회화 자료 주 1회 제공. 괄호 6. 모집 인원, 교육별 각 6명. 2. 접수 및 문의 031-213-7722 내선 215번 교육재활 담당 임상규 사회복지사. 모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안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는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뉴스. SK 행복나눔재단 대전 맹학교 업무 협약. 시각장애 학생 독립보행 돕는다.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이 대전 맹학교와 손잡고 대전 지역 시각장애 학생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교육 확대에 나선다. SK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월 24일 대전 맹학교에서 대전 지역 시각장애 학생 보행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이상현 본부장과 김주원 매니저, 대전 맹학교 문성준 교장, 보행 지도를 담당하게 될 강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상파일팀이 진행하는 시각장애 아동 보행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학령기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행교육과정 및 흰 지팡이를 개발하고 맞춤형 보행교육을 제공해 아동의 보행 능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2024년 5월 론칭 이후 시각장애 아동 부모 31명에게 1:1 보행교육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아동 전원 보행기술 습득, 독립보행 경로 2개 이상 달성 등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행교육은 보행지도사 등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우선 실행돼 왔다. 세상 파일은 지역 간 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대전을 교육지역으로 정했다. 본격적인 교육은 대전 맹학교 및 인근에서 일주일에 한 번 90분씩 열릴 예정이다. 3월 초 부모 대상 교육 6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흰 지팡이 사용 기술을 익히는 기초과정 12회가 진행된다.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보행 경로 실습 위주의 기본 과정 12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세상파일팀 김주원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교육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대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좋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독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맹학교 문성준 교장은 시각장애인에게 독립보행은 단순히 이동기술을 익히는 재활의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고 선택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2월 25일 기사 중 발췌. 경기도 올해 장애인 일자리 1115개 창출, 의무 고용률 5% 달성.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11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 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 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 원, 11.1%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 10.3%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 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해 현장 실무 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보다 더 높은 도정 목표인 5%를 달성하도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청년 인턴제, 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2월 25일 기사 중 발췌. 경성 인터내셔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500만 원 상당의 후원품 전달. 경성 인터내셔널 대표 박형종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양순분에 5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경성 인터내셔널과 2월 23일 체결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배경으로 한다. 경성 인터내셔널은 동화 같은 미래를 나눔으로 실현합니다 라는 주제로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성 인터내셔널은 약속을 이행하는 기업이라는 철학 아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적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성 인터내셔널 박형종 대표는 디퓨저, 테이블, 의자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과 당사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경성 인터내셔널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무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을 목표로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 채용이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도약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양순분 관장은 경성 인터내셔널의 동화 같은 미래를 나눔으로 실현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성 인터내셔널 박형종 대표는 기업의 성공은 사회와의 동반 성장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문화예술 분야의 참여는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경성 인터내셔널은 약속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2월 27일 기사 중 발췌. 복지부 장벽 없는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 현장 점검. 이슬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방문해 장벽 없는 무인 정보 단말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운영 실태를 장애 당사자,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실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접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 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등 각 매장의 음성 안내 기능, 점자 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성, 호출벨 등
주요 편의 기능의 작동 상태와 대체 수단 운영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한 매장별 설치 현황을 살펴본 뒤 장애 당사자와 함께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상 표준 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적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슬한 제1차관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집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권역별로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관련 상세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권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주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Q&A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술 부문 중 베리어 프리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2026년 2월 13일 기사 중 발췌. 지금까지 소리경기 2026년 3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4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정난영입니다. 감사합니다.